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 손효로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래저래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좀 지치는 하루이기도 한데 저희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꼭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어디선가 빛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자,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저희의 진단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2부에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송태진님의 종목이었네요. 네. 흥하해운 볼 텐데요. 네. 아 지금 1,690원에 사셨어요. 오. 이야 오늘 어제 오늘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이십니다. 네. 지금 13%를 담고 계시고 거의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요. 자, 이 흥하해운과 관련해서 이제는 익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약간 시장이 불안한데 더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흥하해운 우선은 최병훈 전문가께서 손효로 손효로 팀장님의 의견 먼저 예, 볼까요? 네.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견은 보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원. 안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격은 이따가 드릴게요. 못 들으신 걸로. 네.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저도 의견은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흥하해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5분을 주셨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뉴스를 살펴봤는데 흥하해운이 과연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그 대체 운항 노선을 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왜 대장으로 분류가 됐을까? 아시는 분은 채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뭐라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흥하해운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다른 해운 관련 종목들보다 몸집이 가볍습니다. 대한해운이랑 조금 비슷한데 펜오션이랑 HMM에 비하면 확실하게 몸집이 작은 정도고 펜오션은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데 HMM은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많이 깎입니다. 예. 흑자는 유지가 되지만 많이 깎여요. 그다음에 흥하해운도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그 정금 상선이 최대 주주 되면서 재무 가치 개선이 됐습니다. 적자 기업이 나오다가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됐고 연간 실적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6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조선해운 사이클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것은 흥하해운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펜오션을 제일 좋아합니다. 실적이 펜오션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흥하해운은 그나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공개된 오픈된 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제 대체 운항선을 찾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흥하해운이 대장급으로 분류가 됐고 어제 상한가 나왔고 오늘 갭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무가치나 수급 동향 이런 거 봤을 때는 어제 상한가 같고 갭상승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이 좋습니다. 어제 외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 단기 트레이딩 매매했을 때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시간의 종가는 마이너스 한 1.5% 나왔지만 오늘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그 정도 차익은 시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제가 살짝 해봤는데 지금 분기 실적이 86억, 58억 나오고 이제 이걸 연간으로 실적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업종포가 3인데 넘습니다. 그 다음에 펜오션이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HMM 같은 경우 고평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흥하해운의 연간 실적을 합쳐봤을 때는 업종포 대비 높아집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흥하해운은 그렇게 선호준 아닌데 잘 가니까 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좋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2,200원, 2,200원을 이탈하면 더 이상 수익을 반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제가 1차 목표가는 2,8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2,800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현호 팀장의 보유 의견과 관련된 근거들 좀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해운주 막 팔라 그랬잖아요. 네. 방 안 좋다고. 근데 보유예요. 저는 보유하면서 목표가가 3,600원 드리겠습니다. 높네요. 높이 잡으셨는데. 지금보다도 1,200원 넘네요. 50%. 네. 손절가 2,000원 드리겠고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호는 적자를 계속 내다 작년부터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됐고요. 흥하해운이 그러면 어떤 업을 하냐면 이게 탱크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해운주를 사겠다면 탱크선인 컨테이너선, 벌크선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해운주를 사면 도박인 거죠. 그래서 탱크선은 기름을 나르고 벌크선은 석탄이나 이런 거 나르고 근데 아까 HMM은 거의 90% 이상 90%가 컨테이너를 나르거든요. 예. 컨테이너랑 컨테이너 박스 우리 옷부터 뭐 제화 제품 들어가죠. 제화 맞아요. 제품. 네. 그럼 컨테이너선 잘 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벌크선이 잘 되려면 무언가 석탄이란 누군가 막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건 경기가 잘 되겠네요. 그거는 초기에 막 산업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중국이 많이 벌크선에서 석탄화로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고성장할 때는 벌크선 엄청 잘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미국 배가 안 좋으니까 컨테이너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탱크선이에요. 탱크선이니까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예. 지금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자, 작년부터 기름값이 비싸니까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한 중동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흥하해운입니다. 왜요? 기름 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호르몬이 어디서 돼서. 기름 구해오라가 탱크선 갖다 집어넣어서 막 싼 데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부르는 게 해운 부르는 게 값이죠. 탱크선. 그러니까 결국은 탱크선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 주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 보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가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 한 주 만에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폭발했고 과거에 거래량이 있을 때는 잠깐 올라갔다 또 여기서 반등하다 실패했거든요. 이때는 적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21년까지. 그런데 22년부터 적자 나왔는데 이 주식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 때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거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매집하고 나서 다시 매집이 끝나면 올라갈 때 거래가 실리면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목표가를 돌파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럼 최근에 저점이, 여기 고점이 3,090원입니다. 그럼 3,090원 돌파하면 얼마나 갈까?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니까 이것은 1,200원의 3배니까 3,600원 나옵니다. 이렇게 심리적 목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침체권에도 보시면 크게 쌍바닥처럼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하고 그다음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흥하해운은 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누가 이렇게 장난쳤나 외국인 장난쳤으면 한 100만 주 가지고 장난쳤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한 30몇만 주 팔았다가 오늘 10만 주 샀으니까 아직도 90만 주 남았다는 거죠. 예. 얘가 100만 주 사고 또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까지 보면 가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저한테 우리 전문가들 그저께 사진 같아요. 이분은 예. 1,600원대 사셨으니까 네. 10월 17일 화요일 날 사셨다면 뭐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물어보지만 혼자 해도 됩니다. 혼자 해 자기 생각대로 가죠. 옆에 물어보 뭐 이거 만약 해운주 나쁜 동학만 사면 내가 팔라 그러면 좋은 거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산해도 된다.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흥하해운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보유 의견이세요. 손현호 팀장님은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기술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목표가 2,800원 1차적으로 잡으셨고요. 손절가 2,200원입니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이제 이게 탱크선, 즉 기름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업황 자체가 지금 다른 선들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거래량을 치는 강한 상승세까지 동시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셨어요. 3,600원, 그리고 손절가 2,000원이니까 생각하셨던 거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또 왜 내려가는지 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해결책 전해드리고요. 매수 문의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전화 부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성화이텍요. 성우 하이텍.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12,000원에 20%예요. 이거를 한 여름쯤 사셨어요? 여름 조금 앞에 샀지요. 아, 그거보다 좀 더 앞에. 되셨어. 아, 그러면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예. 내렸어요. 아. 그 길로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내렸군요. 바로 저기 지금 동그라미처럼인데 하셨는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20% 비중이신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얼마에 매도가 되고 네.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얼마에 또 매수를 하려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 매수라는 게 추가 매수 추가 말씀하세요? 매수를. 예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 낮추려고요. 네, 뭐 급한 돈은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유로 팀장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진단 받아보세요. 예예. 네, 그래서 최대한 그 긍정적인 말씀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전문가님 앞에 계셔가지고 또 이게 완성차 부품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예. 이거를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시청자님 목소리랑 성향을 들어봤을 때 손절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나는 성호 하이텍을 6개월 이상 보여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지만 어떤 전기차 성장에 대한 저는 전기차가 꺾이지 않았고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폭스바겐이나 BMW에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대차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이랑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잘 나올 건데 우리는 이번에 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한 8%, 9% 지지와 이탈하셨을 때 정리를 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정리를 못 하신 것 같고 이제 시장이랑 빗대어 보면은 반도체랑 운수 장비를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갑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다 밀릴 수도 있는데 시장이 강하게 밀릴 때는 대장은 주어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를 보면은 수급이 괜찮아요.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부품, 장비 이런 종목들을 보면 수급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성화이텍이 나쁜 기업이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목표치는 조금씩 낮춰야 되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저평가 매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근데 보유기한이 문제죠. 근데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봤을 때는 얼마든지 좀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나는 너무 길게 보유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하면 제가 1차, 2차, 3차 저항 구간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저는 좀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비중 20%시고 만약에 쌍바닥을 다졌고 근데 리포트는 나와요. 현대차랑 기아가 북미랑 유럽의 판매 목표를 조정하겠다 했죠. 이제 자세를 바로 갖춘 거죠. 그동안 어떤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목표치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은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거 조금 높게 잡은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조금 현실감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수급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런 수급이 거래대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품주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성화이텍도 어젯밤에 충분한 숨고를 갖췄다. 성화이텍 주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투자분들께서 이런 뉴스를 봤지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대장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성화이텍을 이제 기업을 보면 업종퍼가 거의 한 60 정도, 업종퍼가 지금 68.49, 현재퍼가 17.88인데 12개월 선회퍼가 3.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율이 또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근데 업황에 대해서 제가 무진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피크를 확실히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 숨고를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나는 3개월밖에 안 가져갈 겁니다. 그럼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손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6개월 정도는 보유해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면 6개월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면 조금 손실폭 줄이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7,800원 정도 손절가를 말씀드리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4분기에 반등 나오고 현대차랑 기아가 3분기에 바닥 피크하고 어떤 매크로 변수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맥점을 잡고 나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한 9,900원 정도, 9,900원 정도에서 비중 5% 줄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11,300원 정도, 거기서 또다시 5% 비중 줄여보시고, 부디 12,600원을 돌파해서 12,600원과 15,00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꺼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우 하이텍 조금 긴 관점에서 조금씩 덜어내 가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9,900원에서 한 번, 11,300원에서 한 번, 나머지는 이제 12,000원 그 이상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결되셨습니까? 그거는 좀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얼마 정도 사면 돼요? 아, 추가 매수는 지금 많으셔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대요. 이 네. 종목이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간 이제 매수 때문에 내 전화했어요. 비중이 커지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투자해서 그런 것들은 기회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 자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성화이텍을 사느라고 수익을 못 가져가면 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이텍이 나빠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화이텍이 뭐 비중이 5% 10% 내외였으면 추가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는데 지금 20%인데 추가 매수하시면은 비중이 30% 넘어가면은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좋은 종목들 매수하시다가 그 종목 수익 내다가 3개월 사이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부품 업황이 돌면서 쌍바닥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여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대응 고맙습니다. 잘하세요. 네. 네,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우리 방송 시작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나는야 주린이 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SBB테크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53,992원입니다. 네. 매수가도 좀 높은데 그쵸? 비중도 50%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고, 많이 그러다 쓰네. 보니까 손실 폭도 거의 4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예.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흔들다 보니까 5%나 빠졌고요.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최병훈 전문가님께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전문가님, SBB테크입니다. 희망이 좀 있을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SBB테크는 이제 로봇, 감속기 이렇게 하고 네. 특히 뭐 삼성전자 이제 만약에 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웨이퍼를 이송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 로봇. 네. 거기에 이제 고동 이제 장치 뭐 감속기부터 다 하거든요. 협동 로봇이네. 액추에이터 뭐 하고 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감속기 회사는 요 회사도 있고 네. 또 감속기에 우리나라 1등 회사가 있는데 그건 SPG거든요. SPG. SPG는 1등 그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뭘 잡을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하면 내가 초보자 같으면 1등주나 아니면 가장 크고 이익이 내고 있는 회사를 잡아야 되고요. 차트나 여러 가지 기술적 결단도 잘 맞고 손조절 잘 하신 분들 그냥 소형주 아주 소형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SPG는 SBB테크? SPG는 SPG? 매출액이 4,210억이나 되고 SBB테크는 매출액이 70억대예요, 그죠? 너무 차이 나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적자가 났고요. 상반기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SPG는 상반기는 20억 줄었지만 100억 나고 적자 난 적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가장 감속기가 크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SPG가 1등인데 SPG를 샀다면 같은 날 아마 여기 보시면 SBB테크를 사가지고 사신 단가가 옛날에 아마 9월 10일에 사고 이렇게 급락했는데 단가는 종가가 53,200원이고 시가가 6만 원. 그 밑에는 고가가 53,000원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거든. 53,900원. 네. 그러면 요 날 사신 거예요.
9월 12일 날 급락할 때 쌀 때 사는 계속 아니면 위에서 사서 계속 50% 비중이 물탄 거죠. 그럴 수도 지금 있고요. 2천만 손해니까 5,300만 사가지고 2천만 손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중도 엄청나게 실었는데 소형주를 실적단으로 적자 기업을 실었으면 엄청 위험하게 내가 한 거예요. 저는 뭐 1,000억도 올인해도 된다는 사람인데 1,000억도 그럼 1,000억 올인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거.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하고 IT가 좋아지면 수조, 수십조 사도 되고요. 만약에 시작할 때 옛날에 제가 배워서 한다는데 NC소프트다. 예. 2015년대 20만부터 시작할 때는 26만 가도 2,600억 사도 3,800원 보장되고 5,800까지 간다. 이렇게 이건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50% 장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모르고 사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SPG는 44,800원 물려도 27년까지 저는 한 30만 원 정도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로봇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했을 때 그렇고요. 네. 대화됐을 때.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것도 깨졌잖아요. 보면 그러면 요때 사도 9월 12일 날 사도 이거 물렸다 쳐요. 이것도 SPG 38,000, 44,000 물려도 8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데 이런 주식은 8기회가 없는 거예요. SPB테크는 사면 계속 내려왔잖아요. 부실주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 12일날 샀으면 8기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빼고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물론 저희 회사에 감속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도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회사도 매출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70억 작년에. 앞으로는 이제 삼성도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 기대감 때 올라간 거고 SPG 안정적인 거죠. 그럼 나는 SPG를 사야 되는 거죠. 5천만 원 정도 산다면. 그래서 그런 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또 테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이 로봇주도 2차 전지처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로봇이 범위에 좋았다가 다시 이제 2차 전지 깨지면서 다시 9월에 로봇이 좋았는데 이 로봇까지 다 깨지고 내려갑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2만 정도까지도 2만 9천인데 아직 기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려면 네. 기술적으로 마찬가지 누군가 다시 로봇에 대한 테마, 모멘텀 크게 생겨야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안 올라가면 줄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큰 금액이 50% 비중이라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38,000 정도 오면 그때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3년도니까 한 5년, 2년, 4년 정도 이렇게 들고 가면 충분히 회복은 할 수 있을 걸 보여요. 이 회사도 기술력도 좋으니까. 그래서 협동로봇 시장이 많이 크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가져간다면 손해 안 나고 나올 수 있고요. 비중이 워낙 커서 물타기도 못하고 일단은 보유할 수밖에 없네요. 올라갈 때 저는 목표가 38,000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나 힘보다는 테마주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종목 선택의 아쉬움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응 전략은 38,000원 반등 목표가입니다. 손절가 28,000원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우리 네. 김미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대성 하이텍입니다. 네. 네, 또 다른 하이텍. 8,850원.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 우선 종목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올랐네요. 오늘 거꾸로 가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계좌가 10%인데 얘만 빨개요. 예,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이 수익마저 잃어버릴까봐. 와, 절절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진짜 대성 하이텍이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가격 전략을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팀장님, 미양님의 이 대성 하이텍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간불이 나와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 시장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에 대성 하이텍이 수익 중인데 수익 중인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좀 보유 기간이 불안할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근 2주 안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모르신다는 말씀이 좀 거짓말 같은데 일단은 뭐 수익 중인 부분 축하드리고요. 대성 하이텍의 기업 계열을 보면은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밀 타격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스크가 먼저 나왔을 때 어떤 방공망이 뚫리면서 뭐 아이언돔 이런 뉴스 나오면서 정밀 타격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뷰가 나왔었고요. 대성 하이텍이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방산기업의 유도탄 미사일 부품에 이어서 정밀 부품 공급 관련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저는 믿습니다. 뉴스 나오면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대성하이텍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가 격화가 돼야 되는데 차마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완화되면서도 대성하이텍의 추세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데 완화가 되면 추세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짧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 라인을 잡아드리면 9,100원을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리스크가 격화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한데 우상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하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1,1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1,000원 말씀드리는데 10,000원과 11,000원 사이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하이텍 방위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자, 어쨌든 양립할 수 없는 게 동시에 있습니다. 전쟁이 더 나라고 내 수익을 위해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조금은 짧게 목표가 1,100원, 2차는 11,000원인데 그 사이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 네. 9,1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 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낸 종목이에요. 예. 15,080원에 오늘 마감을 했던 한국석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도 잘 하셨습니다. 수익 보고 계세요. 12,140원에 비중 18%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오늘 이렇게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진단이 많이 오는데 그쵸. 그만큼 올라도 불안하다라는 거겠죠. 자, 한국석유도요. 계속해서 관련해서 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좀 급하게 올라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지금부터 대응 전략,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한국 석유는 우리가 석유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스팔트 아니죠. 네, 맞아요. 그쪽 시장이 한 70% 장악하고 있고 합성수 지표 이쪽이에요. 물론 이제 아스팔트 석유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거기로. 한개 정도는 묻어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은 조금 더 올해 상반기 보니까 좀 그렇게 줄진 않아요. 84억이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적은 잘 없어요. 늘 납품업체 납품하고 그러니까 174억, 156억, 180억, 올해도 한 150, 실적 170억. 매력은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실적 매력 없으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테마처럼 요즘 뭐 그냥 정력하려는 것은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테마처럼 움직여서 이제 차트 기법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차트 기법으로 이 저가에서 보면 한 번, 두 번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 파동은 남아 있습니다. 거래가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여기에서 가일권은 못 들어갔거든요. 가일권은 못 들어갔다는 것은 가일권이라는 것은 추세가 강화된다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고 못 들어갔다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반드시 내일부터 시작해서 양봉이 뜨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떠서 지지선을 반드시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지지선이 14,000원입니다. 그래서 14,000원 손절가 먼저 드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요까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할 때 장중에 단타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목표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이제 시가죠. 시가에 보면 이제 가격이 정확히 16,500원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000원, 오늘 16,490원 가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나다 이렇게 가면, 목표가를 이제 정하면 좀 길게 보면 어디에 매물대가 많은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 정확히 이 몸통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그럼 이게 18,000원에서 정도이고, 기본 평균적 목표가는 여기부터 18,500원부터는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오늘, 이번 주에 그냥 19,370원 갔다 그냥 내려왔잖아요. 네. 15,00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차트 기술을 다 알고 있어야만 뜨는 주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 첫 번째 파동,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양봉이 뜬다면 오히려 크게 양봉이 뜰 수가 있거든요. 만약 크게 양봉을 뜨면 그 다음 주에 이 양봉 끝자락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두 번을 가면서 원봉 주고 그다음에 다시 양봉 나오거든요. 원봉 줬으니까 다시 양봉이 떠야 돼요. 양봉 뜨지 않으면 14,000 손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봉이 뜨게 되면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19,000원 정도 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테마가 지금 현재 괜찮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보면 기본적으로 23,000원 정도까지 2만 돌파하면 가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23,000 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 손절가 가장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목표가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은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보시는 건데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상하 프론테크요.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래요? 28,000원에 10%요. 아, 28,000원. 28,000원이요? 예, 예. 28,000원. 가지고 계신 지는 좀 되셨겠어요.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수소 쪽인데 계속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좀 그 비중을 좀 두고 있어가지고. 예. 네. 이걸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수소는 아직까지 여기가 호재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소식이 없어서. 별로 없죠. 예. 예, 예. 그리고 좀 시장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좀 좋게 봐서 좀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네네네. 계속 흘러내리니까 음. 그래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네. 예 알겠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예. 바닥이 딱 잡히면 이제 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 상하 프론테크 손효로 팀장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상하 프론테크의 투자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소차 관련을 알고 계시고 두산 퓨얼셀이랑 비슷하게 차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 퓨얼셀 말씀드릴 때도 어떤 성장성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저는 이제 뉴스 읽은 것만 말씀드려요. 수소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잊혀진 거죠. 어떤 폭발 위험 이런 것들도 있고 확실하게 전기차도 내연기관보다 비싸지만 어떤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어떤 전기차도 안전성이 보장이 못 돼가지고 나는 좀 사는 걸 보류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신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사겠다라는 말씀이 있을까? 근데 어떤 기술 구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소차를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차 사업을 철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차에 대한 업황 개선이 언제 될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 뉴스가 없습니다. 수소차 관련 리포트도 5월 달에 나오고 6월 이후로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상하 프론테크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올해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보유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추가 매수 의향을 말씀하셨지만 성우 하이텍처럼 도는 걸 보고 매수하도 늦지 않으시다. 상하 프로테크가 중장기에 대한 보유에 문제 없고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이제 어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수소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어떤 뭐 주행 거리나 그다음 충전 속도나 이런 게 빠른데 안전성이 너무 체크 안 돼 있다. 제가 뭐 뉴스가 더 확인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수소 관련해서 업황에 들어온 거에 따르면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포화되고 수소차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수소차가 가성비보다 전기차보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좀 맥점을 잡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맥점을 잡았을 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는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은 한 18,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근데 이제
지금도 50일 이제 최저가 부근이라서 여기가 박스권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형식적인 가격이고 맥점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비중 줄여가는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될 부분. 1차적으로는 21,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제가 한 24,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지켜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승 모멘텀들 좀 나오는 거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하 프론테크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모든 걸 함께 님이 보내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선익 시스템 남겨주셨는데요. 많이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울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럴 것도 한 게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29,000원이거든요. 비중 15% 담으셨고요. 자꾸만 내려가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왔고 거의 지금 바닥권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선익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처음에 사셨을 때, 이제 45,000 올해 4월달까지 가니까 이게 대형 OLED 쪽에 정착기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그쪽 기대감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거의 시장이 거의 크지 않고 실제로 내년에 좀 시장이 좀 크게 열리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게 OLED 시장은 중국에 뭐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 성장이 거의 못합니다. 이제 LCD 시대부터 LCD, OLED부터 OLED 이렇게 오면서 그럼 LCD로 관련된 주식도 오고 그 다음부터 떤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LCD 수표도 계속 내려와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소형 뭐 어떤 정착기로 압도적은 좋지만 그 압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이 작다는 거죠. 작아서 이제 뭐 이리 해봤자 실적도 별로 못 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형 시장으로 가면 좀 기대가 될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년도 655 IT가 그렇게 좋았을 때 21년도도 462억 줄어들었잖아요. 22년도는 좀 늘었지만, 그러면 21년도까지 코로나 때 IT가 아주 좋았는데, 오히려 뭐 관련된 한 패널, 중소형 패널부터 좋았을 텐데, 얘들은 안 좋았다는 건, LED 쪽, 이쪽 OLED 좀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전환하고도 작년에도 흑자가 얼마 안 돼, 44억. 올해 상반기도 지금, 적자가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계속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내년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대형 OLED 시장이 커지니까 하지만 그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산업 성장이 벌써 성숙기 들어간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반등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내년에 커지면 가겠지만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면 보유 35,000원부터는 사면 안 되고 팔아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이제 이렇게 보면 팔고 나서 많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사면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22,000 사봤자 25,000, 6,000원이니까 거의 20%밖에 안 오는 거죠. 하지만 또 추가 하락하거든요. 업황이 나쁜 것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거의 15,000까지 내려갈 수는 있더라도 거의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 저는 22,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22,000원에 가서 매도하고 나오시든지 만약에 손절하고 싶지 않다면 그 다음 단계가 28,000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으려면 있어도 이 양 여기서 빠져봤자 한 20%밖에 더 안 빠지니까 너무 30% 손실해서 손절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2,000원 1차 목표가 드리고 내년 목표가 2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1차적으로 22,000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28,000원까지 가능성 전해드렸으니까요. 손실 줄이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약세 흐름, 특히 영국이 거의 1% 가깝게 밀리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그 원인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붙었다. 이제 이 정도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좀 개장이 돼 있어서 네. 그닥 강하지 않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또 장 마감할 때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빨간불이 조금 더 커지기를 바라보면서 네. 저희는 히든 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